숨가쁘게 돌아가는 미국 정세, 대선을 약 100일 앞둔 시점에서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부터 재선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카멀라 해리스 등 미국 대선판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뮤지션들의 반응 역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말들을 남겼을까요?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연설 도중 발생한 충격적인 피습 사건, 천운으로 목숨을 지킨 트럼프는 서포터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특히나 AP의 한 기자가 찍은 사진은 트럼프의 이번 대선을 상징하는 세기의 사진으로 등극했죠. 이에 래퍼 50센트는 합성 사진과 함께 총에 맞은 건 트럼프인데 트렌딩에 오른 건 자신이라며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 50센트 역시 9발의 총알을 받고도 살아남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합성 사진의 원본인 50센트의 데뷔 앨범 Get Rich or Die Try는 그를 스타덤에 올린 앨범, 실제로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 앨범의 수록곡 매니맨의 스트리밍이 폭증했다고 하죠. 이 밖에도 수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래퍼 제이팩 마피아는 바이든은 산송장 같은데 트럼프는 마치 투팍 같았다는 말을 남겼고, 컨트리 가수 조시 터너는 트럼프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목숨을 잃은 참석자를 위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래퍼 키드 커드 역시 트럼프를 지지하진 않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고, 열렬한 서포터 릴펌은 격렬한 반응을 남기며 여전한 지지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약 일주일 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포기하며 후보 사퇴를 표명했는데요. 고령의 바이든은 건강상의 이슈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고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의 총격 사건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은 철저히 비교되었죠. 결국 레이스 중도 하차를 발표한 바이든, 그리고 뜬금없이 래퍼 제이 콜이 소환됐는데요. 바로 올해 상반기를 달군 초대형 디스전에서 제이 콜은 일찌감치 발을 뺐기 때문 SNS에는 바이든과 제이 콜을 합성한 사진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 만약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타이틀까지 노릴 수 있죠. 이렇게 해리스 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뮤지션들은 일제히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모습을 올리며 투표를 촉구했고, 카디비는 진작에 해리스가 후보로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죠. 또 찰리 XCX는 해리스가 브렛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해리스 공식 캠프 계정 역시 찰리의 브렛 그린을 사용하는 등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욘세는 자신의 노래를 해리스 캠프에 사용해도 된다며 공개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죠. 이렇게 트럼프와 해리스로 재정비된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과연 어떤 인물이 대권을 거머쥐게 될까요? 얼마 전 빌보드에서는 역대 최고의 힙합 앨범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스튜디오 앨범을 기준으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는지, 후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는지, 사람들이 여전히 듣고 있는 음악인지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상업적인 성과도 빼놓지 않았다고 하죠. 5위는 노토리어스 비아지의 2집이자 유작, 1997년 발표된 Life After Death입니다. 화끈한 디스곡부터 삶의 암울함을 노래한 트랙, 생생한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빌보드 측은 모두가 데뷔 앨범을 능가할 수 없을 거라 예견했을 때 비기가 그 예상을 뒤엎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곧이어 4위는 아웃캐스트의 3집 아퀘미나이. 이미 전작들을 통해 실력을 입증한 아웃캐스트가 신선한 시도와 함께 남부 힙합의 새로운 지평을 연 앨범인데요. 향수와 창의력을 지닌 이 작품을 통해 최강의 힙합 듀오가 정점에 있음을 알렸다고 평가했죠. 3위는 역시나 로린 힐의 걸작 더 미스 에듀케이션 오브 로린 힐입니다. 매거진의 명반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 천재적인 장르적 혼합과 삶 속에 담겨진 경험과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20세기 클래식이죠. 빌보드는 로린 힐의 유일한 솔로 앨범이 여전히 힙합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뒤이어 2위는 닥터들의 전설의 시작을 알린 더 크로닉입니다. 서부 힙합의 바이블로 불리는 명반, 힙합 역사의 기념비적인 걸작이자 닥터들의 천재적인 프로덕션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빌보드 측은 이 앨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며 짧은 한 줄 평을 선사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힙합이라는 장르의 대명사 나스의 1994년작 일매틱입니다. 클래식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앨범, 후대 많은 래퍼들의 교과서가 된 명작인데요. 드림팀을 연상케 하는 프로듀서진과 나스의 독보적인 스토리텔링, 흠잡을 데 없는 랩 퍼포먼스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정상 자리의 앨범이 되었습니다. 빌보드 측은 90년대 랩의 표준을 제시했고, 과거로도 미래로도 갈 수 있는 타임캡슐 같은 앨범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 밖에도 54위에는 캔드릭 라마의 To Pimp a Butterfly, 30위에는 에미넴의 The Marshall Mathers LP, 23위에는 카니의 Graduation, 18위에는 NWA의 Straight Outta Compton, 9위에는 제이지의 The Blueprint, 6위에는 투팍의 All Eyes on Me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빌보드가 꼽은 역대 최고의 힙합 명반들은 빌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이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데드풀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자 2024년 유일한 마블 시네마틱 필름 유니버스 통합으로 이뤄진 울버린의 등장까지 개봉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와 함께 데드풀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 사운드 트랙 리스트가 화제입니다. 역시나 데드풀답게 코미디와 어우러지는 히트 넘버들이 가득했는데요. BGM 단골 손님이자 로맨틱 무대의 고유 명사 플래터스의 올리유부터 빌보드 차트 4위를 랭크했던 엔싱크의 히트곡 바이바이바이, 퍼기의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이끌었던 트랙 글래머러스, 미국의 록밴드 구구돌스의 메가 히트곡 아이리스, 에이브릴 라빈 1집에 수록되었던 I'm With You, 영화 백투더퓨처의 주제가로도 알려진 휴이 루이스의 더 파워 오브 러브, 그린데이의 어쿠스틱 넘버 굿 리던스 등 시대별 명곡들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쇼맨의 OST The Greatest Showman 역시 이번 사운드 트랙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영화 위대한 쇼맨은 휴잭맨이 주연을 맡았던 작품 데드풀 특유의 코미디가 예상되는 리스트업이었죠. 블랙 코미디와 화려한 액션을 향한 데드풀과 울버린, 개봉 첫날부터 예매율 1위에 오르며 흥행 가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미 16관왕에 빛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아델이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독일 방송사와 인터뷰를 가진 아델, 현재 자신의 탱크가 비어있다면서 새로운 음악에 대한 생각은 없고 계획된 일정이 끝나면 긴 휴식을 취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음악을 하지 않는 동안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명해지기 전에 모든 게 그립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때로는 힘들다고 덧붙였죠. 지난 2022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매주 주말 콘서트를 이어온 아델, 올해 11월을 끝으로 100회가량의 공연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매회 4,000석가량의 소규모 공연으로 관객들과 깊은 감정을 나눴던 아델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델은 디스크 파열, 성대 혹사, 관객과의 언쟁 등 갖가지 수모를 겪기도 했죠. 한편 아델은 오는 8월 뮌헨에서 10회차의 특별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오직 아델의 공연만을 위해 뮌헨 전시장을 특별 개조했고 10회 동안 대략 8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개막을 코앞에 둔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무려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주경기장이 아닌 센강에서 열리는 개막식, 그 포문을 열게 될 주인공에 많은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막식에는 셀린 디온과 레이디 가가의 등장을 점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셀린 디온은 샹젤리제에 위치한 한 호텔에 도착했으며 레이디 가가 역시 같은 곳에 머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셀린 디온은 디올 패션하우스에서 피팅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 센강에 떠있는 피아노 옆에는 레이디 가가의 모습이 목격되며 소문에 더욱 힘을 더하고 있죠. 셀린 디온은 재작년부터 희귀병 투병으로 가수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치료와 회복에 힘을 썼고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셀린 디온의 복귀를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또 개막식과 폐막식의 감독을 맡은 토마스 졸리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가가를 팔로우했다는 사실까지 정황상 증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2주간 펼쳐지는 전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 과연 어떤 인물이 영광의 개막식 무대를 맡게 될까요?